오후장에 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애들은 이거 악파 여기서 나왔으니까 또 지지니까 또 사야겠다고 오후장에 산다고. 2시 넘어서. 그럼 뭐야? 죽으러 가는 거야. 자, 지금 이제 또 점심시간이실 텐데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세력주 우리 매매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매하고 있는 것도 체크를 좀 해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전에랑 뭐 수익 좀 내셨어요? 추천드렸던 어저께 매매하고 넘어왔던 종목들하고 뭐 매도할 거 했습니까? 잘 파셨어요? 매도들 잘 하셨죠? 뭐 이상 없이. 세력주 매매가 조금씩 형님들 이제 손에 익어 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세력주는 장중에 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죠? 좀 일반 매매와 좀 다른 거죠. 직장인들, 초보자들이 그냥 뭐 편안하게 안 팔리면 또 기다려보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시세가 들어올 때 한번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매매해야 되는 겁니다, 형들. 원래 진짜 실전 트레이딩에 어떤 프로가 매매하는 형들이 현재 세력주 매매는 우리나라 최상급 프로가 매매하는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편안하게 사가지고 편안하게 팔고 하는 것들이 뭐 일반적인 매매는 아니죠, 사실. 그죠?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고,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편안하게 사서 편안하게만 팔겠습니까? 예민하게 사서 예민하게 팔고 하는 것들이 사실 진짜 프로는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지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제 제가 준비를 좀 했고, 이제 좀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 세력주 매매는 완전 초보자에 맞춰 있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 완전 사람들한테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없는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잘들 하시길 바라겠고요. 잘하면 뭐 좋죠. 자, 체크하고 세력주 매매를 또 지금 벌써 제가 3번째 강의하는데, 세력주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한 가지 패턴의 어떤 고정화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님들한테 이제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것들이 굳이 이제 이 매매하는 것들을 설명하자면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계속 같이 이해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생각이에요. 일단 우리가 오늘 어제랑 매매했던 것 좀 체크해 보면은 전일 편입했던 종목 중에 세력주가 이제 대원화성 같은 종목이 있어요, 그죠? 대원화성이 이제 세력주인데, 뭐 얼마 전까지 매매하던 세력주랑 패턴이 좀 다르죠. 얼마 전까지 대원화성 가지고 매매했던 흐름하고는 이 앞에서 나오는 흐름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막 상한가 가고 막 그 뒤에 막 변동성 나오는 거랑은 좀 다르죠, 이 자리는. 근데 이제 대원화성 같은 패턴도 세력주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 세력주 스윙 패턴인데, 보통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만들어낸 다음에 죽을 놈이면 이렇게 죽입니다. 이렇게 죽여요. 근데 이렇게 좀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를 버텨내고 있잖아요. 버틴 주가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 일주일 정도 많이 버텼다. 근데 주가가 안 움직였어. 시세를 한번 내려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 분봉 흐름이 일반적인 주식 패턴, 주식 기술적 분석하고 뭐 접목해서 보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 플랫폼을 만들던 애가 머리를 살짝 드러내잖아. 이런 흐름들은 주가가 한번 더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잠시. 자, 그래서 머리를 좀 드러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 힘들게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어디서 매수 사인 드렸습니까? 여기 박스권 플랫폼 상단부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죠. 그러니까 대략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서 매수하시고, 그죠? 다음에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눌릴 수 있으니까 눌리면 조금 더 사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산다라는 거에서 우리 힘들이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사는 거야. 응? 어떻게 저점이 여기 여기가 완벽한 뭐 최저점입니다라고 예상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힘들이 아마 여기서 매수를 했을 거고, 이 자리가 어느 위치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항을 맞았던 자리야. 그러니까 세력주도 일반적인 기술적 패턴, 기술적 분석의 패턴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 자리가 넘어가면 지지가 된다 그랬잖아, 그죠? 저항 자리가 넘어가면 지지가 된다. 그래서 넘어간 거잖아. 그리고 나서 어디서 사라는 거야? 여기서 사라고 한 거야, 다시. 그죠? 살짝 언더슈팅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매매해라. 자, 그랬는데 이제 어제 가다 말았죠. 가다 말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시초가부터 꽝 차고 나갑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초가 이렇게 세게 나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시초가 세게 나가는데 세력주 매매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힘들. 제가 아침에 문자 보내드렸죠. 시초가부터 차익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절반 정도 날리고, 예를 들어 난 다 팔았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나 전량 다 매도했다. 아침에 시초가가 5% 떴단 말이야. 그죠? 아침에 난 전량 다 팔았다. 잘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 팔아버렸다. 다 팔아도 잘한 거예요. 그죠? 수익 냈잖아. 자, 만약에 난 반만 팔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시초가부터 여기서 소화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차고 나가는 걸 기대해야겠죠? 맞습니까? 이제 기대할 거 뭐야? 아침에 시초가가 4% 5%가 떠버려. 그럼 이 종목이 오늘 시초가부터 떠서 이렇게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그거를 제가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우리 회원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 회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른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상한가를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전량 매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급등을 추가적으로 급등해버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왜 저기서 전량 다 팔았을까? 이 오늘 급등하는 패턴의 종목을 시초가부터 내가 전량 때려가지고 참 등신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막 자책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매매했던 종목인데 코비스 TNC. 코비스 TNC를 보시면은, 자, 코비스 TNC를 제가 이제 이때 핸드폰 문자를 다 써놓고 발송해마라 하다가 이제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코비스 TNC가 종가 관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가 매수했다면은 이렇게 종가 관리가 들어왔으니까 오버나잇이죠. 근데 시초가에 땅 떠서 땅 차고 나가. 이게 한 5% 차고 나가는 거거든요. 자, 나는 여기서 5%에서 다 팔았어. 전량 매도를 했어. 잘한 거예요, 못해? 잘한 거예요. 근데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버려 상한가를 가버린단 말이죠. 이거 상한가예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한 건가라는 자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매매는 완벽하게 매매할 수는 없어요. 힘들이 난 최저점과 최고점을 잡아낸다. 그 뭐 신이야?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 어떻게 한다? 내가 만족하는 수준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한 5%만 수익이 나도 만족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7, 8% 수익 나면 만족하는 분이 있을 거고, 그죠? 자기의 만족도에 따라서 수익 실현 타이밍이 좀 달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매매했던 뭐 주파고 매매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똑같은 가격에다 매도를 하고,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그래? 시세에 그 왜곡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다 실현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다 팔았어도 잘한 거고요. 아침에 급등할 때 다 팔아도 잘한 거고, 나는 한 반만 날렸다 해서 좀 확인해서 보겠다라고 했는데, 본정가는 최종 마지노선이에요. 본정가가 깨지면은 전량 다 팔아야 돼, 무조건. 알겠죠? 본정가가 깨지면 뭐 없어. 무조건 전량 매도고요. 나는 얘를 보유기준선을 이제 뭐 아침에 5% 떴으니까 시초가부터 급등할 수 있죠.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기대했다면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좀 뭔가 흐름이 그 흐름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오전장에 내가 개입이 5% 뜨는데 그러면 5% 뜨자마자 한 10%까지 급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회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5%를 누가 띄웠잖아.
누군가가 뛰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양봉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양봉이 안 차고 나가잖아.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른 거잖아요. 그럼 팔아도 되는 거야, 이제. 그때 나머지 수량을. 이런 식의 어떤 플랜들을 회원들이 점점 갖춰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이제 제가 제시를 해드려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뭔가 모든 사람이 천편일률적인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력주기 때문에. 알겠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원화성 좋았고요, 아침에. 그 다음에 어저께 유니트론텍을 매수 사인을 여기서 드렸습니다. 맞죠? 제가 회원들한테 추천드리면은 거의 최저가죠. 물론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거의 최저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회원들한테 얼마 이하 사라고 하는 자리들이 거의 최저가 아닙니까? 지금 지켜보시면 왜 그럴까? 왜 최저가를 제가 추천드릴까요? 아마 제가 녹화 방송 며칠 전에 한 거 보시면은 그때 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최저가일 거다. 그리고 신기하실 거다. 근데 앞으로 계속 신기하실 거다 말씀드렸는데 세력주에 대한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패턴을 완벽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전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느 포인트에서 얘네가 주가를 한번 흔들고 돌려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파동인지 아니면 뭐 가라파동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게 아무래도 좀 특화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점을 잡아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은 아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언더슈팅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죠? 오버슈팅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잡아낼 수는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매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냐, 제가 제시하는 가격에서 매수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조금 보시고 만약에 주가가 순간적으로 조금 더 빠지면 조금 더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추 이 자리에서 최저점 나오겠죠. 그동안 형님들 보시면 만약에 비중이 생각보다 수량이 늘었다. 내가 10%만 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형님들한테 비중을 드리고 있는 것은 명목상 비중이에요. 우리 형님들이 실제 매매하는 비중이 아닐 거라고. 명목상 비중은 제가 왜 지금 조금 짜게 드리고 있어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세력주를 처음부터 초장부터 형님들이 계속 이제 매매 숙달이 돼 가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비중을 세게 제가 추천드려서 형님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사고 터지면 그거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형님들한테 자꾸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짜게 드리고 좀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보세요 하면 형님이 익숙해지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역량껏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중이 생각보다 좀 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줄이면 돼. 조금 더 늘었단 말. 내가 생각보다 비중이 좀 늘었다. 그러면 조금 올라올 때 줄이면 돼요. 맞아요? 안 줄이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제 조금 비중이 오버돼서 과비중이 되기 때문에 올라올 때 조금 줄인다 생각을 하면 조금 사실은 뭐 여유 있게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대응들을 제가 일일이, 어떤 분은 비중이 15%가 됐으니까, 어떤 분은 20%까지 늘어났으니까 모르잖아. 각자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케어를. 제가 그거를 케어를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제가 드리는 전략에서 보시면은, 자, 이거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여기서 사시고 좀 더 빠질 수도 있다. 5장까지. 5장 더 빠지면 비중 늘려라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제가 비중을 얼마 사라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그 의미보다는 이 주가가 어떻게 오늘 종가까지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걸가 중요한 겁니다, 힘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플랫폼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 오늘 장 후반까지 플랫폼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 하면, 오늘 박스 플랫폼을, 이게 플랫폼 아닙니까? 박스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게 오늘 종가까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만약에 이렇게 흘러내리면 안 좋겠죠. 그죠? 이거는 플랫폼을 다진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5장에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5장에 조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사세요.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안 빠졌어요. 여기 좀 빠질 수도 있었어. 모르는 거야. 저는 생각할 때 이 자리가 바닥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확신할 수는 없어. 조금 더 종가의 언더슈팅을
뭐 보이고 종가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여기서 그림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자, 이 종목은 오후장에 뭐 조금 밀려서 끝나든 조금 돌려서 끝나든 간에 내일자에 시세가 나온다. 이거는 제가 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거 뭐 물량 정리 하나도 못했어요. 누군가가 작업을 했잖아요. 이렇게 꽝 쳐라. 오전 5분봉 캔들 이게 치고 나갔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 절반 정도까지는 소화를 해요. 그러면서 오후장에 밀려 내려오는 패턴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잖아. 그럼 다음날 아침부터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노리고 힘들게 저가 매수 전략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매수를 좀 해봤는데 이게 뭐 작은 것 같지만 이렇게 오늘 얘도 시초가가 떴잖아요. 한 7%? 그러니까 아침에 뭐 한 3.5% 떴고 여기서 한 4% 올랐으니까 이게 7%예요, 형들. 제가 아침에 매수 사인 드리고 나서 올라온 게 7%라고. 그러면 여기서 시초가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오늘 아침부터 떠서 출발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팔아야 되죠. 전량 다 팔았으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전량 다 매도했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응? 그죠? 나는 반만 팔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만 팔았다고 한다면 본정가가 여기잖아. 여기가 안 깨지면 버텨본다. 그죠? 본정가 안 건드리면 버틴다. 아침에 몰라요. 시초가가 3%, 3.5% 떴었는데 3.5% 떠서 이렇게 갈 수도 있었던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아침부터 소화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몰라요, 그거는. 얘가 앞에서 상한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던 애인데 10분 만에 상한가 만들었던 애잖아요. 얘가 이제 지금 올라왔다가 이렇게 흐느적거리다가 오후장에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나는 예를 들어서 한 7% 수익에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량 다 팔면 되는 거고요. 욕심을 좀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본전가를 뭐 기준 삼고 대응한다든지 아침에 내가 생각하는 게 양봉이다. 자,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갭상승이 크게 나왔으니까 차고 나가는 걸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바로 안 차고 나가네. 그러면 나머지 수익 실현해야겠다. 그러면 오전 시초가에 한 7% 정도 수익권이었으니까 반 팔고 뭐 조금 흔들리는 거 보고 한 4% 수익권에서 나머지 반 팔고 하면 평균 몇 프로 수익 나는 거예요? 평균 5%, 5.5%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면 나는 본전가까지 터치하는 거 보겠다. 끝까지 한번 보겠다. 어제 이 종목이 물량이 많이 체결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어차피 부담 없으니까 욕심 한번 뭐 얼마 수량도 안 되는데 보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전략에 매매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기본적인 매수 타점과 1차 매도 타점들을 다 잡아드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면 뭐 전혀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어저께는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 이제 이게 좀 아쉬웠죠. 그 뭐야 위주익 같은 경우가 이거 좀 핸들 열받지 않았어요? 어제 매매할 때? 이거 좀 열받았죠? 어제 매매할 때 답답하더라고. 좀 매매 타이밍이 제가 정확한 타이밍들을 찝어드리는데 그 포인트에서 조금 아쉽게도 체결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사실은 문자를 이렇게 썼어요. 여기 이 자리로 썼어요. 근데 주가가 물량이 좀 세게 떨어지길래 한 두 틱을 내려서 문자를 보내드린 거예요. 이제 문자 보내는 게 저희가 이제 가격 지정을 해서 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가격 지정할 때 틱을 내릴 수가 있어요. 두 틱을 좀 내려서 조금 더 기왕이면은 좀 싸게 잡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결이 안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슬아슬하게 뭐 한옥간과 차이로 체결이 안 됐는데 근데 아침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종목은 바로 못 나간다 말씀드렸죠. 바로 못 나가기 때문에 한번 단기로는 팔아줘야 된다. 그리고 다시 눌리는 걸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제가 좀 바닥이 좀 잡히는 걸 보면서 매수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사실 뭐 전형적으로 수익 내기 되게 쉬운 패턴의 종목입니다. 굉장히 쉬운 패턴인데 전일 상한가 움직임을 보면은 이런 상한가를 이제 열심 상한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꾸역꾸역 하면 계단형 상한가라고도 하고 저는 이제 열심 상한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꾸역꾸역 한 애들은 이런 식으로 쉽게 안 무너집니다. 오전부터 이렇게 무너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종목이 오전에 떠서 출발해서
그죠? 플러스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색칠하라 했죠. 이런 식 아래까지 이게 딱 내려오잖아. 하단까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야. 제가 이제 형님들한테 지난번에 색칠하라 그랬죠. 색칠해서 매수 타이밍 잡아내면 되는데 아무튼 뭐 체결이 또 안 됐어요. 체결됐으면 사실 오늘 오전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한 뭐 7, 8%뭐 가까이 수익이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됐고 두 번 아무튼 열심히 노렸는데 뭐 체결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안 되신 분이 많아서 그냥 취소 전략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원개발은 조금 전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우원개발 같은 경우의 패턴은 이게 색칠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힘들한데 이게 되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시세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건 위에 색칠한 부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님들? 저항 역할이라고 그랬죠. 저항은 뭐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반대. 주가가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면 지지가 된다고. 그죠? 지지는 뭐 하는 거야?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엊그저께 우리가 매매했던 패턴에서는 그 뭐였어요? 유양디엔유였나? YBM넷. 자, YBM넷의 패턴은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매수하라고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 나눠서 매수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네모칸 안에 위에 이만큼을 날려버렸죠. 버렸죠. 반 구간이 매수라 했잖아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왜 반 구간에서 매수한다 그랬습니까? 왜 위에서부터 안 사고 밑에 하단권에서 매수한다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너무 빨리 내려와서 장 초반에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한 하단권 매수하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우원개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렇게 잘 갔잖아요. 그죠? 세게 간 다음에 주가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천천히. 그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런 류의 패턴은 하단권을 기다리면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매매하냐면 상단 안으로 들어오면 매매 시작해야 돼. 상단 안으로 들어오면 매매 시작해야 돼. 그래서 제가 형님들한테 여기서 매수 사인을 드렸던 겁니다. 최저점이었죠. 또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최저점이었어요. 물론 자, 이 종목이 여기서 조금 더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조금 더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걸 알아? 이 종목이 조금 더 흘러내릴지 안 내릴지를 제가 알아요, 몰라요? 자꾸 우리가 이제 세력주를 이해해야 돼. 님들이 이해를 해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조금 더 사면 되는 거야. 더 사라고. 조금 더 흘러내리면 더 산다. 자, 대신에 제가 이 종목은 장중에 지켜볼 수 없는 분들은 매매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왜? 손절매를 해야 되니까. 자, 정상적인 패턴이면 이렇게 내려와서 매수를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돌려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단기 저점이라고 했죠, 제가. 오늘의 무슨 뭐 핵심 저점이다. 뭐 내일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의 단기 저점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단기 저점이기 때문에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안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단을 이탈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나가리입니다.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저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형님들한테 직장인분들 이거 체크 못 하시는 분들은 좀 피하시고 조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제가 점점 목이 아파집니다. 왜냐면 이거 사실 쉬운 매매는 굳이 뭐 설명할 필요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 세력주는 자꾸 이제 형님들하고 이해를 해가면서 해야 돼서 또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도 피곤하고 한데 그래도 아무튼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건 어디서 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응? 김정은이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제약회사 동인당 공장에 방문했다. 그래요? 응. 뭐 관련해서 뭐 움직이는 게 있으려나? 응.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시세가 하단권에서 땅 들어왔는데, 자, 이게 이렇게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 시세가 이렇게 나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음? 이렇게 나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 어려워? 어렵습니다. 왜? 아침에 이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해가지고 했던 애들, 물린 애들 있잖아, 여기. 힘들, 물린 애들이 있잖아. 아침에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 얘가. 급등을 안 했으면 쉬워.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앞에 물린 애들 있어요, 없어요? 무지하게 많아. 아침에 고가 따라가다가 우리 해임들이, 우리 초보자분들이, 순진한 개미들이 다 물렸다고, 저기서. 그러면 올라오는데 얘네가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팔겠죠. 앞에 저항이, 단단한 저항이 있다고. 자, 많이 움직이면 60% 이상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적게 움직이면 한 50%.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뭐 한 거예요, 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수익 실현하라고 한 거야. 알겠죠? 근데 오후장에는 돌릴 수 있어, 없어? 오후장엔 이렇게 해서 다시 매물을 소화해 나가다가 한 2시 넘어서 갑자기 시세 붙이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땐 붙일 수 있어요. 지금 12시밖에 안 됐어. 오늘 하루에 12시밖에 안 됐습니다. 이따가 뭐 시간이 좀 넉넉하게 지난 다음에는 돌릴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문스타가 그거 너 이따 급등할 것 같니? 어떨 거? 몰라요. 제가 아는 건 뭐예요? 단기 저점 구간과 단기 고점 구간들을, 매물이 나오는 구간들을 아는 것 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하신 분들 잘했다고. 난 극대화 한번 해보겠다. 본전가 안 깨지면 보시라고. 그죠? 이제 본전가 깨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현재가보다 위로 끝나버리면 내일로 시세가 이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종가에 무너지잖아요. 자, 이 종목은 끝납니다. 종가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무너집니다. 알겠습니까? 되게 쉬운 거야. 왜? 매물을 무지하게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거를 장중 소화해서 오후장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일로 시세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내일자에도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거고, 뭐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몰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오후장에 무너지면 이 종목은 시세 끝났다. 그렇게 보셔야 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정말 강한 테마가 아닌 이상. 정말 강한 어떤 시장의 어떤 군을 이루고 있는 종목들이 아닌 이상, 오후장에 보통은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나서 내일로 갑자기 막 개파락 떨어져가지고 꽝 떨어지는 종목도 있잖아요. 뭐 개파락 7% 떨어져가지고 막 하는 케이스들, 그런 경우도 나오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보실 때는 이제 기왕이면은 이제 뭐 한 오후 뭐 2시 10분, 2시 20분 시간대를 정해서 그 포인트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좀 더 보유하고 있다면 그 포인트에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체크한 다음에 안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흘러내리는데 이거 오후장에 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애들은 이거 악파 여기서 나왔으니까 또 지지니까 또 사야겠다고 오후장에 산다고 2시 넘어서. 그럼 뭐야?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러겠죠? 오후 넘어가지고 빠지네, 싸게 기회 주네 해서 사잖아. 그건 다 뒤지러 가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매매했던 반이 보자. 필룩스 2, 3, 4, 6, 7, 8, 10반 소액반이 매매한 종목이네요. 그죠? 근데 지금 매매 안 한 반이 있을 거예요. 매매 안 한 반 해도 됩니다. 문자는 안 보낼 거예요. 문자는 안 보내드리는데 제가 지금 이런 종목을 단타반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14,2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님들 뭐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이하잖아. 그죠? 요게 이하인데 일단 사라 그랬어. 아침에 눌릴 때 사고 조금 더 흘러내릴 수 있다 그랬잖아. 조금 더 사면 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맞춰질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매수 단가가 이렇게 맞춰질 거고,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동평균선 몇 개가 빠졌네. 자, 지금 보시면은 밑에 120 이동평균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제 세력주라고 해서 무조건 분봉만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봉상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세력주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일봉 패턴. 일봉 패턴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일봉 패턴이 만들어지는 분봉 패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상한가가 가는 분봉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봉 패턴에 따른 다음날 시초가의 움직임에 따른 타이밍 잡기. 그러니까 시초가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5분 정도의 흐름을 체크하는 게 그게 이제 그날의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한다고 보면 돼요. 그 5분의 흐름이 어떻게 나가느냐, 차고 나가서 뭐 세게 나가느냐, 아니면 뭐 개파락을 출발해서 뭐 음봉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소폭 뭐 플러스 출발해서 양봉이 나오느냐,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그 패턴에 따라서 이제 전략이 세부 전략이 다 짜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일봉 패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오전에 타이밍 잡아드렸던 것은 이제 분봉, 오늘 시초가에 따른 분봉의 흐름에 따른 타이밍을 잡아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런 패턴에서는 완벽하게 저점일 수도 있고, 일봉 패턴에서 또 저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얘가 이제 머리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딱 드러냈는데, 분봉상에서는 제가 아까 잡아드린 현재가 구간이 타이밍인데, 조금 장중에 흘러내려서 일봉상에 이런 자리도 있죠. 이동평균선 부근. 이런 자리가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세력주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조금 더 흘러내리면 비중을 조금 더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이다,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형님들한테 얼마 좀 내려오면 조금 더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그렇게 두 가지로 보내드렸죠. 1차로 이렇게 매매하시고 조금 내려오면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한번 흐름 보시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조금 더 쓴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은 뭐 이렇게 끝난다고 치더라도 오후장의 흐름을 보면서, 근데 만약 오후장에 시세가 좀 원하는 그림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면 그냥 빠져나올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아무튼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매했던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주파고 매매했던 종목들, 그럼 아침에 삼양식품 잘 팔았고, 삼양식품 어제 오후장 사가지고 아침에 급등파동 나와서 잘 팔았고, 전일도 주파고는 텔루스 잘 팔았죠. 텔루스. 텔루스 그저께 사가지고,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플랫폼 다진 다음에 오후장 들어 올려서 매도하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텔루스도 뭐 좋았고, 텔루스는 오늘까지도 차고 나가네요. 자, 아무튼 그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파고 매매도 있고, 지금 우리가 매매하는 세력주 매매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형님들이 사실 뭐 세력주다, 뭐 주파고 매매 그냥 일반적인 뭐 수익 매매다 라고 하는 것에 너무 큰 차별을 둘 필요는 없어요. 주파고 매매에는 뭐 세력이 없겠습니까? 다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뭐 세력주로 굳이 뭐 구분을 해서 하는 매매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그래도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좀 예민하게 타이밍을 제가 잡아드리는 것 뿐이고, 사실 뭐 매매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죠? 뭐 큰 차이가 뭐가 있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력주 매매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다만 이제 장중에 거래 터질 때 매도한다라는 개념이 잘 이제 그동안 저희한테 습관화 되신 분들은 그냥 매도가 정해주세요. 그럼 걷다 걸어놓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죠. 왜냐면은 뭐 예를 뭐 우원개발 같은 경우도 막 시세 들어오니까 그때 제가 문자 보내드리잖아. 이제 파세요. 이렇게 그 시점에서 문자 보내드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본전가에서 나머지 까세요라고 하는 거, 그건 원래 사실 기본입니다. 기본. 수익 났던 거 손실 안 나고 빠져나오는 거는 핵심이죠. 굳이 뭐 수익 났던 거 어설프게 손절매하고 나오는 것보단 낫잖아. 그죠? 그렇게 보시고, 이제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세력주 수익 매매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세력 단타가 먼저 숙달이 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고,
아무튼 여러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형님들이 느끼실 거고요. 뭐 매매 패턴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또 오늘같이 저 우원개발같이 매매할 때도 있을 거고, 아침에 급락할 때 사는 것도 있을 거고, 종가에 어저께 뭐예요, 유니트론텍처럼 종가 무렵에 줄줄줄 새는 흐름에서 타이밍을 잡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스펙트럼이 넓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 틀려. 근데 그거를 계속 경험하시다 보면은 형님들도 어느 수준에는 뭐 제 수준에 올라오기는 어려운 거고, 어느 정도는 일반인들보다는 이제 주식을 제법 주식답게 한다, 프로처럼 한다라는 것들을 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장담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매매는 그냥 일반 프로들, 흔히 뭐 제도권에 있는 프로들이라든지 뭐 할 수 없는 매매입니다, 형님들. 그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뭐 증권방송 전문가 뭐 못해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이쪽에서 이제 전문가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일반인들이란 뭐 어설픈 전문가나 제도권의 어설픈 애들이나 이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저한테 배우시면 뭐 굉장히 뭐 좋겠죠. 자신감 갖고 하세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마이크 끌게요.